추수를 앞두고 애써 키운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 그 심정은 어떨까요? 쌀값 하락에 생산량까지 늘자 농민들이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풍년의 역설, 자주 회자되는 말이지만 올해는 그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어제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5,175원, 1년 전보다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5일은 41,185원으로 1년 전 대비 24% 하락해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국 농협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쌀은 31만 3천 톤으로 1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2000년과 비교해서 40% 가까이 감소한 상태. 결국 수급 불균형으로 쌀값 하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농민들 근심이 큰데요. 농가 소득은 2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2022년에는 마이너스 4만 원. 올해는 남는 게 없는 해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바로 양곡관리법입니다. 제16조 사항에 따라서 쌀 생산량이 3% 이상 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 근거에 따라서 올해 3차례 쌀 시장 격리에 나서긴 했는데요. 하지만 시기가 모두 늦었고 수매 방식도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동직불금 없을 테니 정부에서 하는 소리가 양곡관리법으로 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럼 그대로 해주시라 그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사실 정부의 수매 의무 조항은 지난 2005년까지 양곡관리법 안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추곡 수매제로 불렸는데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실시되온 추곡 수매제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년 정해진 가격에 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이는 제도로 오랜 기간 농민들을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발효 이후 보조금이 점차 줄고 사실상 쌀 가격 지지 기능을 잃게 되자 2005년 폐지 수순을 밟는데요. 하지만 2005년 이후에도 풍년과 정부의 감산 정책으로 쌀값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해왔고 결국 2020년 양곡관리법을 다시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신설된 조항이 바로 이번 국회에서 의무화 규정으로 바꾸려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사항인데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기류 속에 어제 상임위 전체 회의에 안건 상정을 못하는 등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막대한 수매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농사를 줄일 이유가 사라져 과잉 생산이 지속될 거라는 입장인데요. 단기 처방이 시급하긴 하지만 장기적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되 현행 채권 발행 방식이 아닌 본예산 편성으로 정부의 예산을 우선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벼를 대체할 작물 개발과 보급 계획, 타작물 전환 농민에 대한 소득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일단 자동시장 격리제라도 도입하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것처럼 농민들도 최소한의 생산비나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이 되어야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격제 같은 새로운 어떤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가 오는 25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 피눈물 섞인 농민들의 벼 갈아엎기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